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르며 깬 적 있으세요? 그 순간의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요, 만약 이게 단순히 쥐가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70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가셨어요.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오른쪽 다리에 났고요. 아침이 돼도 통증이 안 사라지고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분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는데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거든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는데요.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증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다리에 쥐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이에요.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돼요.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누르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계속 있게 되죠. 73세 할아버지 한 분은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다가 매일 새벽 5시쯤 다리쥐로 깨셨는데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 드렸더니 쥐가 거의 없어졌어요. 둘째, 수분이랑 전해질이 부족해서예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뤄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목마른 느낌이 둔해지고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67세 되신 분은 하루에 물을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다가 무더운 날 시장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 쥐가 났어요. 혈액 검사 결과 칼륨이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고요. 수분 섭취랑 전해질 보충 후 증상이 사라졌어요. 셋째, 약물 부작용이에요. 이뇨제나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요. 65세 되신 분은 고혈압 약을 바꾼 후 일주일쯤 지나면서 밤마다 다리 쥐가 나기 시작했는데 새로 복용한 이뇨제가 원인이었어요.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니 문제가 해결됐죠. 넷째, 근육과도 사용이에요. 74세 할아버지는 평소 공원 산책만 하시다가 손주랑 북한산을 올라가신 후 사흘간 다리쥐로 고생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운동량에 근육이 적응하지 못한 거죠. 다섯째, 혈액순환 장애예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요. 당뇨 15년 된 72세 할머니는 말초혈관 동맥경화로 쥐가 자주 났는데 혈당 조절이랑 혈관 확장제 복용 후 빈도가 줄었어요. 여섯째, 노화로 인한 변화예요. 4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져요. 이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에요. 첫째, 쥐 풀린 후에도 몇 시간 이상 통증이 계속돼요. 69세 할머니는 종아리 쥐가 이틀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근육 안쪽에 작은 출혈이 있었어요. 혈압약 복용 중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거였죠. 둘째,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겨요. 52세 회사원은 일주일간 왼쪽 다리에만 쥐가 나고 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리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이었죠.
최근 몇 달간 재택근무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게 원인이었어요.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져요. 74세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동맥이 급격히 막혔어요. 응급처치로 혈관을 다시 뚫어서 다행히 다리를 보존할 수 있었죠. 넷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요. 57세 분은 출장 후 다리 쥐가 자주 나다가 어느 날 쥐와 함께 숨이 차고 가슴이 조였어요. 폐색전증이었고 빠른 대응으로 회복되셨어요.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느낌이 들어요. 68세 어르신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려 있었어요. 시술 후 다리 쥐도 사라지고 걷기도 편해지셨죠. 이런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리 쥐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에요. 가장 중요, 윗입술 중앙 꼬집기. 집게손가락이랑 엄지로 윗입술 중앙을 세게 꼬집으세요. 5-10초씩 3번 이상 반복하면 대부분 통증이 즉시 사라져요. 자율신경계 반사로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원리예요. 72세 할머니는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몇 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해요. 지금은 전화기 옆에 메모까지 해두셨대요. 둘째, 혈자리 지압 승산혈. 종아리 뒤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를 엄지로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하세요. 셋째, 발끝 천천히 당기기. 다리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세요. 무릎도 함께 펴야 효과적이에요. 75세 할머니는 침대에서 벽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해요. 넷째, 다리 X자 꼬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발목만 교차시켜 30초 유지하면 근육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다섯째, 종아리 마사지.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5-10분 마사지하세요. 여섯째, 온찜질. 따뜻한 수건을 10-15분 올려두세요. 당뇨 있으시면 화상 주의하시고요. 가장 기억하실 건 윗입술 꼬집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취침 전 족욕. 10분 정도 40도 물에 발을 담그고 발목 돌리기를 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활동.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끝 위아래로 10-20회 움직이세요. 63세 분은 타이머 맞춰두고 실천하신다고 해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2L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68세 할머니는 물 섭취 늘리신 후 일주일 만에 쥐가 거의 없어졌어요. 바나나, 시금치, 감자, 견과류도 좋아요. 넷째, 잠들기 전 스트레칭. 5분만 투자해서 다리 스트레칭 하세요. 벽에 손대고 다리 뒤로 뻗거나 발목 돌리기를 하세요. 다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 무릎 쭉 펴고 발 밑에 쿠션 받치세요. 옆으로 누우시면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시고요. 76세 할머니는 수면 자세 바꾸신 지 일주일 만에 쥐가 확 줄었대요. 여섯째, 약물 점검.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복용 시기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병원에서 상담하세요. 일곱째, 따뜻한 환경. 겨울철엔 전기장판이나 느슨한 양말 착용하세요. 여덟째, 금연과 금주.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첫째, 쥐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지 마세요. 근육 손상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약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고혈압약 갑자기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어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병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안 가지 마세요. 특별 주의 건강보조식품이랑 술 함께 드시면 간 손상 위험이 있어요. 62세 남성분은 밀크시슬 복용하면서 매일 소주 드시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처음 말씀드린 70세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지금 규칙적인 운동이랑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때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꼭 가족이랑 친구들한테도 카톡방이랑 밴드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